그걸 알려면 마음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. 우리가 머리로 분별심으로 생각할 때는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그렇게 일제히 한 거하고 그러면 정의로운 마음. 친일을 했으면 민족을 배신했으는 게 배신자의 마음.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못 살아야 되고 정의롭고 착한 사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안에서는 정의라는 게 있고 뭐 선과 악이 있고 옳다 그르다가 있지 않은 거예요. 마음은 순응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항거하는 자에게 벌을 줘요.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이렇게 점령당했을 때 거기에 순응한 것도 순응이거든. 근데 거기에 항거했을 때 그것도 항거거든요. 부모한테 불순종했어. 부모가 강자예요. 그렇죠? 약자, 아기들은 어리고. 그 불순종한 애고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제가 마음고문 가르쳐보면 어른이 돼서도 사회의 어떤 불의를 보고 못 참고 막 반항하고 항거하고 하거든.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살기가 힘들어요. 물론 경제적으로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고 힘들고 이렇게 살지. 그래서 마음 세상에서는 내가 그 상황에 순응하고 마치 사자가 호랑이가 날 먹어치울 때 내가 그냥 거기에 이렇게 약자로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그런 마음을 써야 내가 괴롭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참 아이러니인데 마음의 세상에선 그런 거지. 법칙 자체가.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장악했을 때 일본이 강자인데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을 한 친일파지. 순응한 사람들이 친일파인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나중에라도 후손에서라도 또 다른 강자가 오면 그 사람한테 또 순응해버려요. 그러니까 갖게 돼 있어.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. 그렇게 돈으로 잘 벌고 가진다고 해서 그것만 행복이냐? 그건 아니죠. 많은 사람들한테 또 비난받고 미움받는 그건 져야 되잖아. 대놓고 나 친일파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다닐걸요.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그게 남들이 날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아프고 두렵고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은 또 아픈 불행의 짐을 지는 거지. 왜? 내가 내 그 민족과 내 사랑하는 우리 국가를 배신한 배신감이 또 있잖아요. 그렇죠? 그거에 대한 또 응분의 대가는 받는 거지. 하지만 가장 큰 대가는 불순종의 대가예요. 그래서 항거하고 살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고 그런 아가들이 제일 벌을 받고 아프고 힘들게 살죠. 누구나 다 맞아요. 친일파도 사실은 맞고 항거한 것도 맞는 거야. 자기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거야. 친일파를 막 욕하지만 사실은 꼭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. 자기가 자발적으로 희생하면 고맙고 우리가 그분들을 고맙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너는 왜 안 했어 이럴 수는 없는 거지. 그건 개인의 판단이고 그때 시루가 그랬고 나도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욕하면 안 되는 것이 후손이 욕하면 안 되는 거야. 왜? 그 욕하는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. 자기도 나라가 그 지경이 됐을 때 친일 안 할 자신이 있는지.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고서 남의 입장을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하면 안 되죠. 그렇죠?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왜 비난해? 남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고. 그렇잖아요? 그리고 나는 내 소신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. 그게 그 사람 인생이지. 너도 내가 이렇게 항일 운동했으니까 너도 해라.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각자 자기 인생이 있어. 자업자득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야. 친일했으면 거기에 따른 미움이나 비난 받으면 되는 거고. 그렇게 해서라도 돈 벌고 싶으면 벌면 되는 거고. 나는 더러워서 그렇게 못하겠어. 그럼 항일하고 좀 아프고 힘든 길을 내가 선택해서 걸었잖아요. 그렇죠?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. 각자 자기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면 되는 거고 항일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죽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죽었으면 되는 거예요. 나는 나라 위해서 죽고 싶어 이런 사람은 하는 거야. 그런데 죽을 때 행복하지. 나라를 사랑했으니까. 사랑해서 한 건 다 맞는 거예요. 내 자식을 사랑해서 친이라도 해서 내 자식한테 돈 주고 싶어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. 그걸 왜 나쁘다고 해. 그건 내 인생인데. 욕 먹겠다는데. 맞다 틀리다가 어디 있다고. 그래서 너도 꼭 이렇게 해야 돼. 남의 인생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왜 넌 나처럼 용감하게 못 싸워? 그러면 어떻게 해? 겁이 많은데 얘는 몸이 약한데. 그렇잖아, 그렇지?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. 아니 호랑이가 물어뜯고 싸우는데 사슴 보고 너 왜 못 물어뜯어? 그럼 되겠어? 할 수 없는 거지, 그렇지? 그러니까 사슴은 사슴대로 호랑이한테 맨날 이렇게 주눅 들어 살잖아. 그러니까 다 자기 인생은 자기 타고난 대로 살면서 하는 거지. 그 시시비비를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런 시간에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. 그렇게 시시비비하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악일수록 자기 인생 못 사는 거고. 자기를 봐. 남을 갖다 시비하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올바르고 완벽하게 잘 살 수 있는가를.
그렇게 시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더해 잘못하면. 남을 그렇게 공격할 필요 없어요. 그 남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조상인데 부모의 과오는 덮어줘야 되는 거야. 진짜 중요한 게 그거예요. 저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. 나라를 잃지 않으려면 끝까지 내 나라의 전통과 문화와 내 나라의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럼 반드시 회복하게 돼 있어. 그런데 그런 정신을 버리는 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란 걸 알아야 돼. 우리의 고유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건 좋지만 안 되는 거지. 우리 정신을 버리는 거.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. 어떤 물리적인 저항보다도.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을 추월할 정도로 잘 살게 된 건 우리 민족의 정신 때문이지 그런 싸우고 막 이렇게 저항한 행동 때문이 아니거든요. 마음 안에서 모든 국민이 다 마음으로 우리나라 한글, 우리나라 문화, 우리나라 음식을 버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지.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. 마음 안에서는 사랑한다는 건 그런 꼭 행동만이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